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7키의 ND-TKL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작했던 ND75 제품이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제품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ND-TKL은 7키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데 총 4가지의 컬러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고요. 보강판의 두께와 재질도 선택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라 가지고 제가 안내해드리는 링크로 들어가면은 이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92달러, 12만 8천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네요. 일단 박스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품은 한자와 영어로 된 설명서가 있고요.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열어보면 여러가지 용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케이블, 드라이버, 금색 나사 여러개, 도톰한 가스켓 스티커. 이거는 결합 방식을 바꿔주는 부품 같네요. 살짝 말랑말랑한 재질입니다. 그리고 납작 케이블과 육각 렌치, 무선 리시버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는 키보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닐을 벗겨내도 비닐로 전부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 비닐도 바로 뜯어서 키보드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굉장히 특이하죠? 이번에 제가 조금 신선한 걸로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이게 밀키 그린 컬러인데 그 외 컬러는 무난합니다. 화이트도 있고요. 키캡의 질감은 살짝 까끌하면서 부드럽고요. 키보드 배열은 전형적인 TKL, 그러니까 텐키리스 배열이 아닌 F12 옆에는 F13이 있고요. 스페이스바가 7U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키 3개, 오른쪽에도 키 3개, 이렇게 완벽한 대칭형으로 생겨져 있고요. 한영 전환을 Alt로 누르는 우리 K코리아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배열이기도 합니다.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타건을 하다가 이렇게 누르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배열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엄지로 누르는데 이 배열에 익숙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눌러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배열이 좀 약간 키보드 고인물들이 좋아하는 배열이기도 해요. 그 이빨이 이렇게 들어간 거 아시죠? 윈키리스라고. 예전에는 이런 배열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약간 이런 배열을 쓰면은 매니아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키보드 옆 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캡의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 높이고요. 키보드 앞에는 이렇게 경사가 들어가 있네요. 일반적인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상판과 하판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설명을 보니까 셀프 일루미네이팅 모듈, 전원이 전혀 필요 없이 최대 35년 동안 밝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야광을 말하는 걸까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계속해서 외관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집어 보면은 먼저 이 무게추가 확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빙글빙글. 이 로고는 ND 시리즈를 의미합니다. 아무튼 꽤 멋지죠. 하판은 무게추 빼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정도 높이의 범폰, 적당한 높이의 범폰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고요. 근데 이 색상 좀 적응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약간 특이하긴 진짜 특이하네요. 자, 이제 키캡을 몇 개 제거를 해볼게요. 키캡의 두께는 1.5mm 정도가 나갑니다. 가장 이상적인 두꺼운 키캡입니다. 제가 리뷰하는 제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보강판이고요. 이렇게 플렉스 컷이 나져 있는 보강판 옵션입니다. 보강용 스테빌라이저에 여기에 이렇게 구리스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스위치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뽑아주고요. 기판은 정방향 핫스왑으로 확인되고요. 스위치는 3핀 스위치네요. 분해 한번 해볼게요. 뚜껑을 옮겨주고 스텝만 빼서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윤활제가 잘 발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은 적당한 길이입니다. 짜잔. 이렇게 눌러볼 때 느낌도 되게 부드러워요. 키보드의 전체 무게는 1.9kg 정도가 나갑니다. 이 제품은 유선, 블루투스, 2.4G 무선 이렇게 3가지 모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고요. 볼캐치 방식이라서 키보드를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런 결합 방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태가 실리카겔 파티클 마운팅이죠. 근데 좀 이따가 엘라스틴 실리콘 마운트도 빌드해서 타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를 연 김에 내부 구조 좀 살펴볼까요? 알루 보강판 아래는 흡음재 들어가고 기판 있고 하부 흡음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자석으로 이렇게 딱 달라붙을 수 있는 커넥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판인데요. 여기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작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닐도 깔려 있네요. 배터리는 여기를 연결해서 요 무게추 안쪽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결합 방식을 편리하게 바꿔줄 수 있어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스테빌라이저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잘 잡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탭키 있는 쪽에 파워 버튼이 숨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이렇게 올려서 전원을 켜주세요. 이제 2.4G 무선 연결 리시버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타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먼저 타건한 결합 방식은 실리카겔 파티클 마운팅 방식인데요. 클래키하고 단단하며 깔끔한 타건 느낌을 내어주었습니다. 답답하지 않고 적당히 알루미늄 하우징이 바닥 쪽으로 울리는 느낌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스위치 키압은 가장 일반적인 적당한 압력 정도였습니다.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는요, 제가 이렇게 빛을 한번 비춰볼게요. 쫙 빛을 비춰서 몇 초 정도 있으면은 이렇게 빛이 살짝 보이시죠? 예, 야광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는 결합 방식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바로 이렇게 들어서 빼내준 다음에요, 여기 보강판에 있는 요 실리콘 부품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이거 다시 재결합할 때는 살짝 두꺼운 쪽이 바닥면을 향하게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요 기판 쪽에다가 요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키보드에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완전히 고정이 되진 않고 살짝 얹혀지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올리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방식으로 타건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은 엘라스틱 실리콘 마운트 방식으로 결합해서 타건해 보았습니다. 먼저 타건했던 실리카겔 방식은 좀 단단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러프해지고 좀 거칠어진 느낌? 자유분방한 느낌이 듭니다. 하우징 울림은 좀 더 커졌고요. 뭔가 고삐가 풀린 약간 좀 해방된 느낌이 나네요. 굉장히 좀 부드러워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가스켓 스티커 부품이 있었잖아요. 이게 딱 6개 들어있는 거 보니까 여기 하부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하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총 3가지 방식으로 빌드가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7키에서 판매하는 ND75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좀 더 개방적인 느낌이 드는 지금 방식의 엘라스틱 실리콘 마운트 방식에서 타건의 재미를 느꼈는데, 좀 더 단단하거나 깔끔한 느낌을 원하신다면은 맨 처음에 그냥 키보드 샀을 때 딱 마운트 결합 방식인 실리카겔 결합 방식으로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엘라스틱은 좀 자유분방한 반면 어떻게 보면은 깔끔하지 못한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지금의 저는 이 러프한 타건감이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키보드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으시면 좋은 키보드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좋은 키보드는 단순히 도구를 넘어 매일의 순간을 조금 더 특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보드맨 승업이었습니다.